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하네요. 우리 현대차 생산직 마지막 채용이죠. 그래서 많이 지원하셨을 거고 이렇게 면접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진짜 목숨을 거셔야죠.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진짜 마지막이니까 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 이전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 생산직 면접 준비 영상을 제가 꽤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제가 링크도 달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마지막을 좀 어떻게 정리할까 하다가 어찌됐건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양한 질문들,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런 질문에 어떤 전략으로 대답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50개의 질문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다 나왔던 기출을 기반으로 제가 만든 질문이고요. 이 내용들에 있어서 사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주셔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질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또 특히 1차 면접은 굉장히 쉽습니다. 정말로 쉽고. 그러니까 쉬운 면접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되고, 그럼 이렇게 쉬운 질문들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어필하는 게 좋을까?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고, 2차 면접은 굉장히 좀 까다롭죠. 그래서 까다로운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이제 던지는 질문이 꼬리 질문. 그래서 내가 예상하는 곳에서 꼬리 질문이 나오면 좋겠지만,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또 꼬리 질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꼬리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1차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보실 테니까 그거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2차 면접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면접 때도 제가 늘 그랬지만 2차 면접 관련된 영상을 또 제작을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기존과는 다르게 제가 유튜브에도 물론 좀 상당한 분량의 내용이 올라갈 건데 제가 이거를 동영상 강의로 좀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요청을 하셔서 저랑 같이 컨설팅을 많이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여유, 시간적인 여유,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물론 있으실 테니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를 제가 생각을 해서 동영상 강의를 지금 기획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용은 다 만들었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찍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 보실 때,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 제가 동영상 강의 링크도 올려드릴 테니까 강의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이런 질문엔 이렇게 대답을 만들면 좋겠구나. 물론 이제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 시뮬레이션도 해주시면 좋은데 그걸 강의로서 하긴 힘드니까 일단 그 앞 단계에 있어서 그 앞단에 있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필요하신 분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나오는 기본 핵심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자기소개를 해보세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기소개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라. 그래서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지원한 뭐 누구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는 뭐 몇 가지를 준비했다. 그래서 뭐 두 가지도 좋고 뭐 세 가지도 좋고. 그래서 뭐 첫 번째 무엇이다, 두 번째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역량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소개한다라기보다는 역량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 그래서 뭐 첫째는 뭐가 있다, 둘째는 뭐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비언어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살려주시는 거. 특히나 이제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온라인 면접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직접 대면하는 면접이 아니라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표정은 뭐 잘 지으는 분들밖에 없어요. 표정을 이상하게 짓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대신에 이제 음성 전달이 명확하게 또렷하게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온라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성 전달. 이걸 좀 신경을 써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포지셔닝 할지 요거를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원 동기죠. 왜 우리 현대차에 지원하셨냐라는 부분. 요거는 뭐, 너무나 좀 솔직한 지원 동기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현대차는 어떻게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생산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 산업과 기업과 직무, 요 순서대로 여러분이 내용을 좀 만드셔가지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되게 좀 뻔한 답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요건 AI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산업,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직무 이런 순서로 해서 현대차의 지원 동기를 만들어 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거고, 그럼 모든 지원자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실 테니까 그러면 요걸 첫 번째 초벌 고의로 생각하셔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조금 더 여러분의 관심사 아니면 뭐 관심 차종을 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셔서 지원 동기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현대차에 지원한 이유를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제 이직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직 사유를 현대차 지원 동기로 끌고 가는 것도 필요하니까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이직 사유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직 사유 만들어 주실 때 굉장히 많이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직이 하는 게 뭐 죄도 아니고 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당연히 현대차보다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현대차보다 낮은 기업, 뭐 시가총액이 됐건 매출액이 됐건 사실 높은 기업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오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예전에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이제 생산직 분들도 성과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오히려 역현상이 발생하지 이제 현대차가 탑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직 사유를 마음껏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또 마음껏 만들어 주신다 해서 이전 회사를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있다. 이게 제일 무난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직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이 경험이 있는 분과 경험이 없는 분들로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뭐 내가 생산직을 해보니까 잘 하기 때문에 지원했다로 해서 잘로 가시고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어느 쪽에 있어서 생산직에 흥미를 갖게 된 어떤 계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단순 조립의 일이니까 뭐 난 조립 잘한다 아니면 뭐 꼼꼼하다 이런 걸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 노력했는지 노력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직 지원 동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고 생산직 지원 동기가 생산직과 전혀 상관없는 분들, 그러니까 생산직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설비 보전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사실 설비 보전은 조립은 아니죠. 근데 설비를 활용해서 자동차 조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 설비를 잘 활용한다? 그럼 잘 활용하니까 조립도 남들보다 잘할 거야 등 그런 연관성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연관성을 좀 지으셔서 이렇게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즉 이 앞단에 있어서 어떤 접점을 막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시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싶어서 이래도 돼요. 하고 싶어서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다. 이쪽으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은 많이 나왔던 질문은 아닌데 왜 다른 회사가 아니라 우리 현대차냐? 한마디로 뭐겠어요? 이거는 기아가 아니라 뭐 르노, 그 다음에 뭐 GM, 한국 GM, 그 다음에 뭐 KGM,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당연히 아닐 거고 이제 왜 기아가 아니라 우리 현대차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까지도 생각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기아와 현대차 아니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테슬라, 뭐 현대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뭐 현대차가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왜 다른 회사가 아니라 현대차냐?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좀 받아들일 수 있냐면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왜 요즘에 반도체로 많이 가던데 우리 회사에서도 야 많이 나가던데 너는 왜 그쪽으로 안 가고 굳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생산직 하려 그러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아나 테슬라 이런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내가 왜 반도체가 아니라 자동차로 뛰어들려고 하는지 그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준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쉬운 질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동기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너의 강점은 뭐냐? 강점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강점이라기보다는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뽑아야 하는지, 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점. 똑같은 거 보죠. 자기소개 때 내가 강점을 얘기했으니까 강점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점은 크게 지식과 기술과 경험이 있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태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지식,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자격증, 또 실제 유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경력까지. 근데 이런 게 다 없다. 근데도 붙어요. 그런 분들은 태도까지. 이렇게 해서 뭐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나한테 강점을 물어본다. 그럼 내가 이걸 어떤 군으로 생각할 거냐? 지식이란 관점에서, 지식이란 관점에서, 경험, 경력이란 관점에서, 태도란 관점에서 그렇게 뽑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직 관련해서의 이제 뭐 이런 생산직 지원한 이유가 뭐냐 이런 직무 관련해서 또 질문인데 생산 직무에 대해서 물어보죠. 왜냐하면 이 직무가 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정말 조금 어이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단순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조립이라고 여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굉장히 협업도 잘 돼 있고 세그멘테이션도 잘 돼 있어서 단순한 조립인데 이 일에 대해서 마치 어떤 큰 환상이라든지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야, 이건 진짜 단순한 조립이야. 그래서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누구한테 하냐면 이게 뭐 무조건 뭐 고졸 이상만 되면 되다 보니까 좀 좋은 학벌을 갖고 계신 분들 취업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전혀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 이 일 무슨 일인지 알아? 요 환상을 갖지 말라는 차원에서 질문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더 너무 1차원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생산직은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래서 나는 이걸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나는 지원 동기로 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직무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직무에 대해서 나는 현실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고 나는 지원 동기로 끌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이 쉽죠. 본인의 경험 중 생산직과 가장 연관된 경험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부분은 나한테 자랑하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멋지게 아까 얘기했죠. 지식이란 관점, 기술이란 관점, 경험이란 관점. 즉, 지식을 갖고 있는 걸 잘 활용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 걸 잘 활용해서, 뭐 태도를 갖고 있는 걸 잘 활용해서 무엇인가 했던 경험.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을 이야기할 때 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경험이란 걸 물어봐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한테 돈을 줄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경험을 물어본다? 그럼 그 경험은 무슨 경험이어야 된다? 문제 해결 경험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험을 그냥,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자격증을 땄어요. 뭐 이런 걸 지식을 쌓았어요. 뭐 현대차 아니면 기아에서 생산 조립 알바를 했어요. 이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지식이란 거를 내가 취득을 해서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요 자격증을 따서 내가 요거에 관련된 어떤 이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인턴할 때 자동차 조립할 때 오조립이 돼서 품질 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내가 잘 해결해 봤어요 등 다 문제 해결 경험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1차 질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뎁스 있게 안 들어와요. 되게 좀 약간 얕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뭐 경험이 뭐야? 그럼 얘 경험이 뭐가 있습니다. 어필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 생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어떤 품질 저하의 문제를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그 대답을 듣고 이 사람이 역량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제 해결 경험을 이야기하자. 그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뭐 품질이란 무엇이냐 이런 1차원적인 질문도 하죠. 품질이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분도 알고 면접관도 알고 다 알죠. 그런데 이제 이걸 그냥 단순한 품질로 갈 거냐, 그냥 품질의 의미를 얘기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자동차에서 품질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이유, 그 다음에 뭐 현대차에서 품질 가지고 뭔가 상을 받은 게 있으면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앞으로는 뭐 전기차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더 차에 대한 품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등 요렇게 좀 어떤 대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물어볼까?
그럼 나는 이걸 다른 친구들은 1차원적으로 대답할 때 나는 이걸 조금 더 어떻게 복합적으로 대답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생산 현장은 무엇보다도 이제 안전이 되게 중요하죠. 노출돼 있잖아요, 위험에. 그래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안전이 중요한 이유는 뻔하죠. 안전하지 않게 작업을 하면은 사고로 이어지니까. 그러다 보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이 왜 중요한지 생각하고 나는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려고 하는지 나만의 안전 수칙 그런 걸 같이 곁들여 주시면 더 좋겠죠. 역시 1차원적인 질문이지만 1차원적인 질문으로만 대답하지 말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 어떤 대답을 넣어줄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자. 그다음에 입사 후 어떤 직원이 되고 싶냐 이건 크게 두 가지죠. 입사 후 포부. 입사 후 포부는 첫 번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차종을 정한다면 나는 이 차부터 일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장이란 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지식을 더 쌓을 거고 기술을 쌓을 거고. 그래서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가니까 나는 아직 전동화 기술 쪽에 있어서 이런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등등 하나를 좀 타겟화 시키면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구체적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 예, 저는 입사 후 어떤 직원이 되고 싶냐면, 현대차 이 제가 근무할 공장에서 가장 인사성 밝은 사람, 가장 적극적인 사람, 가장 밝은 사람, 이런 거 얘기하셔도 돼요. 여러분에게 많은 거 기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을 좀 잘 지키는 사람,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곳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질문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잘 만드시면 좋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대답을 못 하신다? 이건 떨어져야죠. 이건 떨어져야지, 당연히. 그죠? 이건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래서 내가 각각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답변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1단계였고요. 2단계는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어가서, 이제 요거는 이제 2차 면접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하는데, 직무 이해도 질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너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사실 정답은 없죠.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상이 생기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안전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장비를 멈춰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인을 찾겠죠. 그 다음에는 빨리 이 원인을 찾아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서 이 상황을 넘길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평소에 어떻게 꾸준히 뭐 잘 점검하겠다 등등.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실제 여러분이 설비 보전하셨던 분들은 실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과거의 경험을 하나만 딱 말씀해 주셔도 되죠. 이상이 생기면 저는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같은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실제 해보지 않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어떤 상황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전체적인 플로우를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비스무리한 상황이 있었으면 그거 하나만 딱 특정해서 이야기해주면 된다. 좋습니다. 똑같죠? 생산 라인이 갑자기 멈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2단계 직무 이해도 질문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하셔서 나는 자동차 생산직에 지원을 해.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세요. 그래서 그걸 그냥 외우셔도 좋고, 여기서 조금 더 특정 상황에 얘기해 줄래? 나는 의장 라인에 들어갈 거거든. 그럼 의장 라인에 들어갔을 때 생산 라인이 갑자기 멈추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 그렇게 뽑아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직무 이해도 질문은 여러분에게 좀 공부하셔라. 학습입니다, 학습.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어렵게 질문하면 다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나는 과거에 이 경험이 있고 과거에 이 경험이 있으니까 생산직을 잘할 수 있어. 그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반쪽짜리 답변이죠. 야, 근데 그게 생산직 경험은 아니잖아. 과거에 그냥 네가 했던 경험 가지고 연관성을 네가 연결시킨 거잖아. 그러면 현대차 생산직만을 위해 준비한 건 없어? 그런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 게 없잖아요. 다 바쁘시잖아요. 밥 먹고 사시느라. 그죠? 생계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래도 뭔가 준비해야죠. 거기 입 꾹 닫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아, 자동차 생산직의 일을 할 때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구나. 그럼 면접관님, 저는 실제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추가적으로 하긴 힘들었지만 자동차 생산직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이론적으로나마 그런 프로세싱을 익혔습니다. 멋진 답변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공부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직무 이해도 질문은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답이 다 정해져 있죠.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첫 번째 저는 정답을 만드세요. 정답을 받아들이세요, AI한테. 그래서 초벌구이라고 하죠. 근데 그 대답은 1차원적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내가 살을 붙이는 거죠. 이거를 특정한 어떤 내가 관심 있는 공정 쪽으로 갖고 가볼까? 아니면 이걸 특정한 어떤 차종으로 갖고 가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답변이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단어, 뾰족해지거든요. 한마디로 뭐예요? 날카로워지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대답할 때 조금 더 면접관의 귀에 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답변에 대한 변별력은 결국에 누가 일반적으로인 걸 얘기를 하냐.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더 기억에 남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준비를 해보셔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승부가 갈린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설비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래? 가장 먼저 무엇 할래? 이게 이거죠, 사실. 또 불량품이 발생하면 어떤 순서로 조치할래? 예방보전이 왜 중요하냐? 5S 활동, OS죠. 3.5S에서 OS 활동에 대해 설명해봐라. 이건 실제 질문 나왔어요. 물론 이분이 이런 품질 쪽에 있어서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쪽 작업은 생산직이면서 품질을 따져야 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 설명해봐라 라는 것도 나왔고 표준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는 정해져 있는 매뉴얼을 그대로 잘 따라야 되는 직무거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대로 그것만 딱딱딱딱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과 품질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으로 우선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사실 정답은 없죠. 뭐 나는 생산성이다. 그럼 그 이유. 나는 품질이다. 그럼 그 이유죠. 보통 여러분이 많이 가시는 쪽은 당연히 품질로 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 작업 중에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냐? 본인이 경험한 설비 개선 사례 설명해 봐라.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다음에 여기까지. 그래요. 요거는 그래서 뭐 자동차 생산직에 대해서 사실 직무가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뭐 대단한 지식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좀 단순합니다. 단순 반복 조립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다면 이게 설비를 다루고 설비를 다루다 보면은 안전이 중요하고 또 그리고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기반으로 해서 이론적 지식을 좀 쌓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건 정답을 만드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자. 그렇게 좀 갖고 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경험이죠. 경험 기반의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죠. 나한테 경험을 물어본다. 그러면 무슨 경험? 문제 해결 경험을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 뭘 얘기해야 됩니까? 이걸 해결하면서 나는 무엇을 배웠다. 어떤 역량을 갖췄다라고 해서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뽑아내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이 되게 많지만 결국엔 여러분이 자소서에 제출하셨던 경험 아니면 거기에 제출하지 못했지만 갖고 있는 경험들을 요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일 뭐예요? 어려웠던 건 가급적이면 직무에 대한 게 일단 우선적인 게 좋을 것 같고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있어서 어떠한 점이 어려웠는지 제시해 주시고 하지만 어려웠지만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제시해 주시고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실패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역시 직무에 대한 걸 먼저 만들어 주시고 일단 무엇인가 실패하셨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가 느끼고 배웠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를 다시 적용해서 결국엔 성공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갈등 해결 경험은 무조건 나오죠.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가급적이면 직무와 관련된 소재가 좋고요. 그러면은 같이 일을 하는 경우니까 어떤 상황인지 제시해 주시고 거기서 어떠한 갈등이 발생했는지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서 내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갈등이 풀렸겠죠. 그래서 풀린 상황. 그래서 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는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협업도 마찬가지. 협업은 사실 갈등이랑 똑같을 수 있는데 갈등을 물어본 다음에 협업이라고 한다면 역시 직무에 대한 소재가 우선적인 게 좋을 것 같고 역시 같이 협업을 해야 됐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그럼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겠죠. 어떤 문제예요? 협업이 어려웠던 상황. 그래서 여기 이건 보통 위에 갈등이 아니니까 역할을 어떻게 잘 배분했다. 즉 n분의 1을 잘했다. 그래서 결국에 결과가 좋았고 이를 통해서 협업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는지 역시 제시해 주시면 좋죠. 다음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던 경험 이건 뭐예요? 역시 직무에 대한 소재가 좋겠죠. 여러분들 보통 3번에 이걸 좀 많이 작성하셨는데 자격증들 많이 쓰셨죠? 자격증도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자격증을 가지고 뭔가 활용하려고 했던 경우 아니면 문제를 해결했던 경우 이건 뭐예요? 똑같이. 그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뭐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결과는 뭐 달성했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 뭐가 중요한지 배웠는지 생산성을 향상시킨 경험이 있냐? 이건 당연히 직무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거기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즉, 그럼 반대죠. 생산성이 저해되는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그래서 이를 통해 결과는 잘 나왔을 거고, 무엇을 배우셨는지. 품질을 개선했던 경우는 똑같죠. 당연히 직무에 대한 소재가 좋고요. 어떠한 상황에서 품질이 어떤 부분이 잘 안 나왔는지,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그래서 결과는 잘 나왔겠죠. 이를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안전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 이것도 좋죠. 직무에 대한 소재가 좋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안전 규칙이 잘 안 지켜졌던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그래서 결과값은 어땠고 안전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배운 거 이걸 쭉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심플하죠.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이 있지만 결국엔 이 경험은 일단 제일 먼저 소재를 떠올려야 되겠죠. 소재는 당연히 직무에 대한 소재가 제일 좋을 거고 그 소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제일 처음에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이슈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고 그 다음 결과값은 다 좋을 거고 마지막엔 그렇게 하면서 뭘 배웠는지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실수했던 경험과 이후 어떻게 개선했는가.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실패했던 경험과 똑같죠. 그래서 보통 실수했던 경험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회사 들어가셔서 하셨던 업무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초심자일 때, 초보자일 때 했던 실수.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뭐가 중요하다는 걸 느껴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이건 자기소개서 2번이죠. 그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 본인이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은 진짜 여러분 개인적인 성취감도 좋지만 역시 소재는 직무에 대한 거. 그래서 뭐 이 경험을 다 얘기하기는 만무하니까 뭐 어려웠던 일도 좋고 뭐 갈등을 해결했던 것도 좋고 해서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성취했다. 요게 참 좋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경험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경험도 대답을 못 하시면 떨어져야죠. 경험을 대답하실 때는 근데 이제 면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분량이 중요하죠. 그래서 얘기했지만 상황, 그 다음에 문제, 요게 한 문장으로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 액션은 첫 번째. 원인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 문장. 그 다음에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습니다. 한 문장. 그래서 결과 그건 잘 해결되었고 이를 통해 저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S와 T 한 문장, 액션 한 문장, 액션 한 문장, 그 다음에 리절트 한 문장, 리얼라이제이션 한 문장. 이렇게 해주시면 딱 요게 면접용 답변으로 좋아요. 그럼 이제 요걸 듣고 면접관이 보통 이제 액션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왜 원인 분석을 그렇게 했니? 그러면 그렇게 했던 해결 방안 말고 다른 건 없었니? 다른 건 사실 물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액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테니 액션을 크게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보통 면접용 답변은 네 줄에서 5줄 정도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험 기반 질문을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인성 질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쉽죠? 첫 번째, 본인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단점은, 여러분이 단점 아닌 걸 많이 말씀하실 테니, 이건 중요한 게 단점을 일단 제시는 해야 되겠죠. 어떤 것이 단점입니다. 애매한 거 하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나치게 신중합니다. 그게 단점은 아니죠. 지나치게 신중하니까 시간을 오래 끌어서 같이 근무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단점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단점을 제시해 주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보완, 노력. 제일 최악의 답변은 저는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건 이런 측면에선 장점도 될 수 있으니까 이 장점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건 본인의 단점을 고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잖아요. 안 변하겠다는 거잖아요. 큰일 나죠. 어떻게 보완해 가고 있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일은 스트레스죠.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연관되는 게 되게 많은데 반복적인 업무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랑 연결이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물어보면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내가 관리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순히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어떤 수단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바로 자기 관리죠. 또 여러분이 그 해당 공장에서 일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여러분 지역에서 떨어진 곳들로 가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 되죠.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게 자기 관리니까 난 이렇게 자기 관리 잘하고 있다 해주시면 됩니다. 반복적인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되게 지루하죠.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쌓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만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수다, 취미 특히 이런 걸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그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나만의 집중력을 좀 잘 발휘한다, 뭐 꼼꼼하다 이런 것들의 어떤 태도, 습성 속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교대 근무는 괜찮습니까? 사실 현대차 교대 근무는 빡세지도 않죠. 당연히 괜찮은 거고 교대 근무도 역시 뭐가 필요합니까?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해주시면 좋고 이거 이제 체력이 중요하겠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은 뭐 여러분을 비대면으로 보고 판단한다라기보다 대답은 뭐 다 할 테니까 실제 이제 여러분의 대면 때의 모습을 보고 뭐 가급적이면은 뭐 체격도 좋고 튼튼해 보이면 좋겠지만 제가 했던 분 중에서 굉장히 키가 작은 분이셨어요. 체구도. 근데 이 답변하는 뭐 모습과 말투와 눈빛에 강단이란 게 느껴져서 야 이분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분도 뭐 그러니까 느낌이란 거죠. 면접관이 봤을 때 이 친구는 결국엔 그런 피지컬, 체격 그런 것들이 멘탈이랑 연결을 시켜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뭐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좀 강인한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세요. 그럼 상사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건 이제 상황 면접이긴 한데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크게 두 가지. 만약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이게 뭐 업무적인 거라고 한다면 일단 상사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으니까 일단 상사의 그런 점을 잘 듣고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틀릴 수 있다라고 제가 좀 겸손하게 그 다음에 약간 좀 정중하게 말씀드릴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지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내 나름대로의 대안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업무적인 게 아닌데 틀렸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조직 문화를 뭐 잘 유연하게 만드는 거나 팀워크를 좀 잘 다지는 거나 요즘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상사 의견도 어느 면에서 타당하다는 점을 인정을 해주겠지만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볼 것 같다. 라고 해서 결국엔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지적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는 하시지 않겠지만 첫 번째는 잘 들어주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의 공감도 해주면서 더 중요한 게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상사분과 더 좋은 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료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 제가 이제 유일하게 타협하지 않는 게 이건데 일단 왜 안전을 지키지 않는지를 뭐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 친구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강력하게 설득하겠다. 그래서 안전수칙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야기는 듣되 만약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난 이거는 좀 쉽게 넘어가진 않겠다 해서 뭐 내가 감히 그럴 입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두로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일단은 뭐 기억을 하고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뭐 그런 게 좀 자꾸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거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겠다 등등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수칙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뭡니까?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다를 경우에는 일단 이 팀원의 의견도 맞을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상사 이야기했던 것처럼 팀원의 의견도 듣겠다. 그래서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나에게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나도 데이터를 가지고 잘 설득해 보겠다. 그래서 결국엔 잘 조율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조율하겠다. 그래서 역시 갈등과 똑같고요.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와 상의합니까? 라는 부분. 이 누구라고 하는 건 사람일 수도 있고요. AI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식이 책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누구랑 상의합니까? 라는 어떤 이 객체,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의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가서 막 힘들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을 수는 없으니 빨리 이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해본 사람, 아니면 뭐 책, 어떤 기술, 뭐 AI 등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을 좀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누구랑 상의한다? 뭐 사실 그 사람이 제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말을 하면 좀 시원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냥 가장 가까운 친구와 뭐 이야기를 하겠다. 근데 뭐 더 중요한 건 내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거니까 뭐 나는 운동을 하면서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잘 풀어내겠다. 역시 이렇게 정성적인 부분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사실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현대차의 인재상이나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좋은 말들, 현대차의 비전에 있는 것들, 뭐 그런 거. 그래서 저라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저는 유연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맞는 것도 아니고 네가 맞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나도 틀릴 수도 있고 너도 틀릴 수도 있고 그래야만 상대방과 저는 일을 잘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유연성이라는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뭐그 회사의 인재상 핵심 가치 같은 거를 뭐 만드셔도 좋고 갖고 가셔도 좋고 아니면 진짜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말씀하셔도 좋고 좋습니다. 왜 본인을 채용해야 됩니까? 똑바른 거 묻고 있죠. 근데 요게 이제 인성에 갖다 놓은 건 뭐냐면 역량에 대한 부분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성적인 내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걸 좀 제시해 주시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요게 특히 이제 2차 면접 아니면 1차 면접에서 경험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선물인데요. 바로 회사 지원 동기 이런 데에서 좀 승부를 보자는 거죠. 현차에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오진 않을 텐데 나는 이만큼을 좀 조사했다. 이것도 역시 답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버무리셔서 지원 동기랑 포부 같은 데에 넣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차 뉴스 본 게 있냐? 또 요 질문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현대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 로봇으로 가고 있죠. 전기차 시장 어떻게 보고 있냐? 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 설명해 봐라. 자동화가 확대되면 생산직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까? 좀 크리티컬한 부분인 거죠. 그다음에 현대차가 경쟁사보다 잘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우리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생산 철학은 무엇이냐? 품질 경영이 왜 중요하냐? 입사 후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또 한도 끝도 없어요. 파고 들어가면. 근데 이제 요 정도만이라도 좀 조사를 해보신다면 여러분이 아까 또 나왔던 질문 있죠. 그럼 우리 현대차만을 오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당연히, 내가 어느 차종에 좀 관심이 있는지, 그다음 그런 차는 어디서 만들고 있고, 현대차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 이야기하실 수 있으니까, 요건 그래서 메인은 아니에요. 메인은 아니니까 제가 5단계 넣은 거고, 대신에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만드시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냐? 나는 현대차의 미래는 어떤 식으로 갈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생산직으로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갖췄다. 이렇게 내 얘기를 좀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답변이 되게 좋은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1차적으로는 AI를 통해서 쭉 한번 내용을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건 사실 끝이 없는 거죠. 기업도 계속 변하니까. 자체적으로도 변하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도 변하고 있으니까, 면접을 보러 가시는 그 시점 전까지 계속 조사를 하셔가지고 답변들을 만드시자. 그럼 요거는 답변을 바로 외우진 마시고 조금씩 계속 수정하시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답변을 다 만드신 다음에 또 완전히 숙지하신 다음에 이런 답변과 외워서 좀 합쳐버리자. 하셨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50개의 질문을 제가 뽑아드렸고요. 이 질문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지원서에 작성되어 있는 여러분의 자소서, 그 다음에 그 이력서에 있는
꼬리 질문들, 아니,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 개인 질문들까지 포함하면, 질문은 이거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 50개의 질문을 좀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대답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답변을 만드세요. 만드셔서, 지금 외우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 생산직 분들은,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미리 올려드릴 거거든요. 미리 올려드릴 테니까 제발, 제발, 미리미리 좀 답변을 만들어 놓으셔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자. 그래서 1차 면접은 너무 쉽고 또 많이 뽑아주니까 1차 면접은 반드시 붙으셔야 된다. 2차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으로서 잘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요 내용들을 답변을 이제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만들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 강의를 봐주셔도 좋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저랑 같이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게 좋죠. 그걸 딱 보면 여러분 답변 만드신 걸 보고 제가 수준을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겠다. 그다음에 좀 이분은 헤매실 것 같다. 그다음에 답변을 그렇게 만드는 컨설팅이 있고 그다음에 뭐 1차까지 합격하신 분들도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항상 최종에서 떨어지신다는 분들이 이제 면접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답변을 만드는 건 자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면접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랑 같이 면접력을 좀 체크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컨설팅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대규모 채용입니다. 목숨을 거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려는 노력. 현대차 가면 그래도 인생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그죠? 억대 연봉이니까. 아무튼, 그리고 여기는 제가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고, 또 워낙에 많은 분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 많이 말씀드릴게요. 또 언제 뽑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우리 하이닉스, 아직 3전은 상반기 때 안 뽑았고, 하이닉스 메인터넌스를 지원 못하신,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분들, 생산직 들어가셔야 되니까,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